반갑습니다. 손주진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 있는 분식회계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첨예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은 대한항공 사태 때와 비슷하게 약간의 언론 조작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낚시를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조차도 부회장조차도 삼성전자에서 떠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듭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사안들을 제가 좀 오늘 정리를 쭉 해드릴 건데 얘기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쫓아가지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뭐냐면 정연호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사장이 소환 조사를 이번에 좀 당했습니다. 이 소환 조사를 당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작년 5월 달쯤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가지고 금감원이 야, 너네 분식회계를 했지,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의혹을 이제 제시하고 난 뒤에 5월 5일쯤에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이제 어린이날 회의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인멸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논의 자체가 그때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현 사장 자체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거 인멸 혐의,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나 일각에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인 정연호 사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됐기 때문에 다음 타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도대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분식회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부 조작입니다. 장부를 이제 조작했다라는 거, 원래 이제 기업 가치에 상관없이 장부를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식을 이제 팔아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장부 사기의 이제 기본적인 골자가 되는 것인데, 이 지금 골자 자체가 나타났던 이유가, 금감원이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던 이유 자체가 다음과 같아요. 2013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1조 3천억으로 거의 2배 이상 뻥튀기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이 되게 되면은 놀랍게도 6조 가까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 뭐냐, 갑자기 무슨 뭐 신약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1년 만에 4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냐, 이거 너네 장부 조작한 것이지, 분식회계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얘기하는 정당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삼성의 기업 구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모회사의 입장에 있는 것이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삼성생명 자체가 이제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이제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버랜드를 가지는 자가 그냥 놀이동산 타고만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 에버랜드를 가지는 자가 기본적으로 삼성 전체 지배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 에버랜드가 40%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4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 에버랜드의 이제 자회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삼성 에버랜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가지고 8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015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런 재미난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이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라는 소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였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전체 주식의 85%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5%를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외국계 기업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성바이오 85%의 주식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배권도 상실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야, 아니 지배권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가치가 상실해야지 맞는 것인데 어떻게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으로 뻥튀기가 될 수가 있냐?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콜옵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콜옵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지금 기업의 가치가 1주당 2,000원이라고
천원이라고 치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철수라는 친구한테 콜옵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콜옵션을 주는 거냐면, 야, 철수야, 너가 우리 회사에 앞으로 어떤 시점이 됐든지 간에 우리 회사 주식 5만 주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이제 콜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시 이제 바이오젠한테 50%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재미난 이제 그 발견 하나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 발견이 무엇이냐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좀 잘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잘 나갔냐? 루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되는 신약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개발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럼 신약이 개발이 되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가가 이제 막 상승을 하겠죠. 그렇죠? 기업 가치가 막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 시점 돼가지고 삼성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막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사를. 이게 지금 삼성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라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의 주식 가치는 1,000원이라고 칩시다. 1주당 1,000원이라고 쳐요. 근데 내가 그 바이오젠한테 같은 경우는 1주당 5만 원에 콜옵션을 써줬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지금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회사의 주식은 실제로는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쟤네들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따라가지고 우리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는 1,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으로 갑자기 상승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콜옵션을 50%를 바이오젠한테 줬었던 것이니까 85%, 즉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85%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바이오젠이 50%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기업의 주식 자체가 콜옵션에 맞춰가지고 급상승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4조 이상의 금액이 그런 식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게 삼성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금관원의 기본적인 주장은 무엇이냐? 야, 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너네가 지멋대로 바이오젠이 그런 식으로 행사표현한다고 해가지고 장부를 그런 식으로 뻥튀기 했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너네 분식회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더니만 놀랍게도 조금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약속이라 했다는 듯이 바이오젠이 야, 우리 콜옵션 행사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의사표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냐라고 하면 불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의 주장대로 바이오젠은 자기들이 받았던 콜옵션 권리에 따라 가지고 콜옵션을 행사했던 것이고, 콜옵션이 행사됨에 따라 가지고 주식이 1,000원이었던 것이 5만 원으로 가치를 상승한 것이니까 그거만큼 4조 이상의 기업 가치가 상승이 된 것이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몇 조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던 기본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삼성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여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제 정황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거, 특히나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요 즈음 해가지고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사이에 합병이 다루어졌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틈을 타가지고 주식을 좀 사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기본적인 골자가 무엇이냐면, 삼성 에버랜드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대1로 삼성 에버랜드의 주식 가치와 삼성물산의 가치를 1대1로 합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삼성 에버랜드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자회사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도 상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합병을 시켰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심의 골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심인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당시 이제 작년 이제 한 5월 7월쯤에 해가지고 삼바가 아니라 그 삼바는 브라질 춤추는 거 뭡니까 그거 삼바라고 얘기하죠. 삼바 관련된 분식회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골자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삼바 논란 자체가 대한항공 사태와 비슷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대한항공 사태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 실제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제 이윤도 조금 만들어지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 이익 자체가 세계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잘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막 끌어내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막 떨어져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경우도 이제 그 국민연금 같은 게 나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권리를 이제 행사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행태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째로 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 가지고 분식회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금감원인데 금감원의 판단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금감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다음과 같은 이런 승계 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콜옵션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돼서 같은 경우는 갑자기 회계 기준의 위반이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입장이 바뀌게 돼가지고 금감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의 주식도 완전히 그냥 출렁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제대로 이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리하게 이제 입장을 바뀌다 보니까 금감원이 당시 이제 감리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판도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25%나 폭락을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4조가 증발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떠안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선위의 판단 자체도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제 의문스러운 점이 있냐면은 작년 7월 달에 이제 증선위에서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네들 같은 경우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증선위에서 했던 것인데 당시 이제 7월에 같은 경우는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자료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 판단은 유보했었어요. 근데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의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내렸던 이제 처분사항이 뭐냐? 증선위가 내렸던 처분사항이 첫째가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그 다음 둘째 감사인 지정 3년, 그 다음에 셋째 시정 요구, 넷째 과징금 80억 원의 부과 등의 처분과 같은 이제 그 처분을 내렸던 것인데 이와 같은 이제 처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표 잘리는 것이고 담당 임원도 해고돼 버리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무명선실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그 행정 처분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법원에 이제 행정 소송을 냈던 것이고 법원이 올해 1월 달에 삼성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증선이 너네들 같은 경우는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가지고 대표이사 해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시장에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의 이제 판단이 조금 우리가 유보를 좀 하자.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해 가지고 삼성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증선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바로 거기에 대해서도 항고를 했었죠, 그렇죠? 그 항고에 대한 결과가 올해 5월 달에 나왔던 것인데 다시 한번 법원은 삼성의 편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가장 최신의 사건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금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선위는 끊임없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속해가지고 의혹만을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네들 분식회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죠.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리시죠, 그렇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콜옵션 행사한다 그래서 콜옵션 행사한다고 했는데 뭐가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냐? 똑같은 일관된 입장이다. 삼성 지금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5월 5일날 무슨 증거인멸에 대한 무슨 뭐 논란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파헤쳐 봐야지 또 증거가 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바 사태와 관련된 분식회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얼핏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정현우 사장 같은 경우는 잡혀가고 뭐 이재용 지금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잡혀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분식회계 한 것이다 이거는 뭐 장부를 조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못한 것이다 맥락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아무런 어떤 비판도 없이 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제 짜잔 하고 국민연금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등장해서 야 스튜어드십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스튜어드십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스튜어드십을 이제 또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항공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 자체가 삼바 사태와 관련돼 있는 분식회계 사태를 쭉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 이미 말씀을 드릴 차례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돼 있는 이 모든 지금 금감원과 그 다음에 증선위의 지금 행위들 자체는 근거 없이
의혹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와 있다라는 근거 같은 경우는 뭐 김어준 씨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가지고 얻어져 있는 정확한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발 뻗고 나서 가지고 이재용 지금 죽이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